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KBO 정운찬 총재님 드디어 뵙습니다. 총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아, 예. 오늘 총재님 모시고 KBO 리그의 지금 여러 가지 현안 또 미래 뭐 등등 이 팬들하고의 뭐 소통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입니다. 총재실이죠 지금 여기가 작년 이게 2015년 네, 프리미어 12에서 예, 우승한 다음에 우승한 그 즐거워서 사진인데. 좋아하는 모습의 사진입니다. 그 올해 또 11월에 또 그렇습니다. 프리미어 10이 또 있는데 네, 그죠? 11월 초에는 네. 저 프리미어 12 네. 예선전이 있고 그다음에 중순에는 저희 도쿄에 가서 결선이 있습니다. 총재 이제 벌써 취임한 지도 1년 반이나 1년만 넘었습니다. 1년 반이 넘으셨네요. 네, 1년 7개월 넘었어요. 소문난 야구 강의시잖아요. 야구를 또 좋아하셨고 또 많이 하시기도 하고 또 학자이시면서 뭐 국무총리까지 또 하셨고 서울대 총장도 하시고 야구계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셨는데 야구계 또 수장까지 이렇게 맡으시고 일단 이렇게 소회랄까 좀 어떠세요? 뭐 처음 만났을 때 아주 의욕이 많이 있었습니다. 클린 베이스볼을 네. 확립하자. 프로야구를 진정코 산업화하자. KBO.com을 만들어서 MLB.com처럼 하자 했습니다. 뭐 세 가지를 단계 하기도 하고 또 한꺼번에 네. 이루려고 노력을 하는데 많이 이루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야 아는 거 하고 좋아하는 거하고 다르구나. 다시 말해서 아는 게 좀 부족한 것도 있고 그보다도 역시 새물에 와서 네. 적응하느라고 시간 좀 걸린 것도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이제 1년 한 5개월 남았는데 제가 계획했던 거를 최대한 많이 이루고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댓글도 좀 보시나요? 기사의 밑에 이제 달리는 댓글 같은 것도 좀. 저는 워낙 댓글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이 네. 댓글이 나쁜 부분만 골라서 이런 게 있다. 네. 아빠 이런 게 나왔어요. 이렇게 네. 또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고치세요, 조심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좋은 거는 하지 말라 그래요. 그게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댓글이 그러니까 저한테 좀 비판적인 것만 골라서 비판적 건설이 있음으로써 발전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팬들께서 관심사가 여러 개가 있지만 사실 이게 심판 관련 이 야구 하면 이 심판 때문에 팬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진짜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심판들은 열심히 하는데 팬들은 경기 끝나고 심판 판정에 대해서 불만이 대단하다. 그리고 이게 이제 수년간 쌓여오다 보니까 그런 고민 끝에 이번에 심판 관련해서 뭐지 개혁안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뭐 등등 뭐 심판 승강제,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한 평가 툴에 대한 변경, 뭐 정성평가, 정량평가를 좀 바꾸는 부분들, 또 포트 시즌에는 상위 20위 안에 드는 심판만 배정을 하게 한다는 등 약간 좀 KBO도 이번에 좀 실행 의지를 갖고 있는데 심판들의 좀 반발도 좀 있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총재님? 우선 그보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심판에 대한 인식이 네.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도 팬일 때 제가 응원하는 팀한테 유리한 콜은 다 잘한 거고 불리한 콜은 다 못한 걸로 보기도 했었어요. 근데 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심판이 고의적으로 오심을 안 한다면은 고의적이지 않다. 네, 그걸 받아들여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작년에 네. SK 와이번스의 틸만 네, 감독하고 희망 감독, 네. 제가 한 3번 정도 만났는데 3번 만날 때마다 네. 우리 심판 어떻습니까? 어. 그랬더니 똑같이 미국 심판보다는 낫습니다. 어. 일본 심판보다도 낫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그랬더니 일본에 대해서는 자신 없지만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자면 미국은 그야말로 아마추어들이 심판하는데 한국은 선수 출신이 많아서 그 콜 하는데 혹시 더 쉽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또 물어봤어요, 사실은. 네. 윈터 미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윈터 미팅 가서 네. 어떤 사람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길래 내가 틸만 감독한테 들었는데 틸만 감독이 우리 심판 굉장히 우수하다 그러더라. 그랬더니 그래 아마 또 농담을 했는지 진담을 했는지 총재가 물어봤으니까 그렇지. 저도 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총재님이 물어보는데 거기서 일만 감독이 우리 심판들 안 돼요 뭐 그러지 아니 않아요. 근데 일만 감독 분명히 한 얘기는 네. 그 게임과 게임 간에 일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게임에서 네. 그 심판
엄파이어가 스트라이크 콜 부르는 건 상당히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해가지고서 네네. 금년에 심판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어서 많이 있었죠. 이제 오심 논란도 있고 네, 있었고. 개선안을 냈는데 네. 사실은 이번 개선안은 우리 사무국하고 네. 심판위원회하고 네. 고심 끝에 만들어낸 거고 저는 심판위원장은 김풍기 씨가 네네. 상당히 많은 양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양보라고 하는 건 말할 것도 없이 심판위원들하고 의논하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이거 잘 될까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 저는 네.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팬들이 이 안이 나오고 난 다음에 사실 반기는 분위기가 꽤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심판 승강제 같은 경우는 예전에 보니까 2년 연속 하위 3위에 되면 이제 2군으로 내려가는 게 있었는데 보통 보면 1년째에 하위 3위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서로 좀 봐주는 게 있는 거예요. 좀 평가하시는 분들도 야 작년에 너 성적 안 좋았지 않느냐. 그럼 올해는 약간 좀 제도가 있었지만 제도가 약간 유명무실화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팬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좀 실행 의지를 좀 강하게 한번 보여라 이번에는 좀 그 이 제도를 만들었지만 결국은 실행 의지도 중요한 거 아니냐 한번 강하게 한번 이번에는 뭐 좀 밀고 가라 그러면 심판들도 경각심도 가지면 우리 리그가 좀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네, 많으신데 예. 제가 알부남이라고 네네.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이긴 하지만 네. 이 규칙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아주 엄격합니다. 네. 이번 그 심판과 관련된 네. 개선, 네네. 개혁 저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사실 이미 이제 시작이 벌써 후반기부터 된 거고, 그죠? 예, 됐고 또 포스트 시즌 때는 성적이 안 좋은 심판분들은 또 배정이 안 되는 거고. 네, 상위 20명 내에 들어가야지. 네, 심판이 약간 들어가죠. 긴장감이 있겠네요, 심판분들. 네, 심판분들을 또 너무 긴장하게 만드는 건 미안한 얘기긴 하지만 심판하는 것도 경기의 네. 일부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면 메이저리그의 지금 독립리그에서 올해 7월에 AI 심판 해봤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메이저리그가 시험을 한다는 것은 향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거기에 대한 평가들이 아주 좀 외신도 좋게 나오던데요. 그 어틀랜틱 리그에서 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 아직도 AI가 그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구분 못하는 것도 있다 그래요. 그거는 이제 오류가 있겠죠. 네, 네. 구분을 못해서 네. 심판이 직접 콜도. 네, 콜을 안 한다고 네, 심판이 네. 안 나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심판 보는 것도 하나의 볼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사실 스포츠가 지금 자꾸 과학화하지 않습니까? 네네. 과학화하는 건 좋은데 사실 너무 과학화하게 되면은 그 예술적인 측면이 좀 부족해서 나중에 재미없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네. 현실은 현실입니다. 만약에 어틀랜틱 리그에서 성공하고 네. 마이너 네. 리그로 가고 그렇죠. 메이저 리그에서 또 채택을 한다면 도입을 한다면. 뭐 아직까지는 미국이 야구의 중심이기 때문에 네. 그 우리가 따라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심판분들의 어떤 권위를 해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과학에 도움을 받는 거 아니냐. 비디오 판독도 사실 이제 도입하기 전까지는 그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도입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심판분들도 그런 이 찰나를 판단해야 되는 스트레스는 좀 덜해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다. 한 게임에서 뭐 300번 뭐또그 그렇죠. 이상 그렇죠. 스트라이크 보호를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굉장한 집중력을 요하는데 사실은 그 AI가 심판 보는 것을 더 즐기는 심판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 하면 우리가 안 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근데 생각이 사실 이제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미국보다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이제 IT 강국이기도 하고 네. 초고속 무선 인터넷이라든지 뭐 5G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낫잖아요. 저 그런 기대도 저 개인적으로 좀 더 들기도 합니다. 저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좀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총장님. 이게 지금 이제 노경원 선수 있지 않습니까? 롯데 좀 미계약 상태로 있고요. 이용규 선수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팀 내에서 자기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이게 불만이 있어서 트레이드를 요청을 하고 안 돼서 지금 팀에서 무기한 참가 활동 정지 처분을 내려서 일단 그냥 두 선수가 좀 놀고는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팬들 사이에서는 또 갑론을박도 있고 또 어떻습니까? 조금 안타까운 측면도 있기는 한데요. 이게 예, 저는 노경은 선수와 이영규 선수를 개인적으로 과거에 좋아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참 안타깝다 하는 것도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KBO의 인적 자원이 이렇게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또 더 안타깝죠. 그러나 그 이용규 선수는 한화, 노경은 선수는 롯데 소속인데 그 속에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뭐 이게 뭐 따로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걸 총재님한테 이렇게 구단에서 딴 이야기를 좀 하고 그런 것도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그 선수 노경은이나 이용규나 그 선수와 관련해서 구단 측에 있는 분들하고 지나가는 말이라도 네. 얘기한 적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고 네. 또 인적 자원이 낭비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하지만 그 총재가 커미셔너가 네. 그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것은 물론 안 되려니와 또 그걸 자꾸 이슈로 삼으면 네. 그분들이 불편해할까봐 제가 먼저 말은 건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노경은 선수가 지금 개인 훈련을 하면서 또 롯데 구단에 잠깐 좀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제 FA 제도인데 지금 이제 FA 제도가 이게 좀 약간 조금 평행선만 긋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죠? 아니요, 제가 지난 5월 예, 초에 예, 예. 선수협회 회장인 이대호 선수를 네, 네.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를 좀 한번 해결해 보자. 네. 계속 대화를 해서 문제를 풀자 이렇게 했습니다. 네. 우리 사무국도 아주 열심히 타협점을 선수들의 원하는 거하고 또 구단이 그 또 양보할 수 없는 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타협점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선수 쪽에서는 뭐 이도 회장이 얼마 전에 이제 그런 기사가 한번 났었지 않습니까? 이 FA 상한제를 뭐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온 그날 바로 이제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가지고 아니 뭐 이거 보도는 오보다.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는데 앞서서 우리가 하나 단서 조항을 달았다. 그 단서 조항이 뭐냐면 보상 제도를 철폐하자. 보상 제도를 없애자. 이게 받아들이면 우리가 4년에 80억을 받아들이겠다는데 사실 이제 보상 규정을 없애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우리 제가 그냥 생각할 때도 이거는 구단들이 안 받아들일 것 같은데 구단들에서도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있고요. 예. KBO 네, 이사회에서 이걸 굉장히 열심히 논의를 한 적이 있어요. 하시고, 그거를 위해서는 보상 문제도 약간 양보하고 그렇죠. 또 그때 FA 취득 연수시한 예. 그것도 약간 양보하자. 등급제 예. 연한도 예. 축소시키고 뿐만 아니라 네. 저 최저임금이 2,700만 원인데 그것도. 너무 적지 않냐. 그래서 제가 그건 상당히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올려줘야 요즘에 이 취임하셨을 때부터 올려줘야 그 된다.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내가 이 KBO에 온 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론 야구가 좋아서 왔지만 네. 와서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야구에서의 동반성장이다. 네. 그래서 구단과 구단 간에 구단과 선수 간에 선수와 선수 간에 동반성장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어떤 선수는 1년에 25억 받고 20억 받고 하는데 어떤 선수는 2,700만 원 받으면 어떡하냐. 100분의 1 가까이 되는데. 근데 사실 그 모든 선수들이 다 야구를 꽤 잘하는 1,100명 중에서 뽑힌 100명 중에 하나인데. 다 엘리트예요, 사실. 글쎄요. 전부 엘리트. 그런 선수들한테 어떻게 네. 2,700만 원 주냐 좀 올리자는 얘기를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 저는 우선 선수협회하고 네. 우리 사무국하고 논의를 한 다음에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할 문제이지만 제가 지금 느끼기로는 네. 양쪽이 다 그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유연한 생각과 태도를 가까워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전혀 이제 풀릴 듯 하다가 다시 또 제자리로 다시 또 원점으로 가는 그런 느낌이. 이건 노력해야죠. 지금 그러지 않아도 네. 야구가 예를 들자면은 네. 뭐 경기력이 저하됐다든가 뭐 그런 논란 많습니다.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많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어릴 때부터 야구 봐서 그런지 그 어릴 때 봤던 야구 또 나이 들어서 본 야구 80년대 초반 야구 네. 보면 뭐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보다 더 떨어졌냐. 키스톤 플레이 하는 것 같으면 메이저리그에 뭐가 뒤지며. 보시는 맞아요. 시선이 다양은 한데. 우스갯소리지만 네. 얼마 전에 메이저리그에서도 포볼이 5번인가 연속해서 나온 거 보고 맞습니다. 그것도 있긴 있습니다. 위안이 되는 일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한 이닝에 볼넷이 뭐 6번, 4사구가 6개도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네, 그냥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만 FA 제도 네, 예. 양쪽이 다 그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아니면 또 양보할 만한 수준에서 이제 타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네, 예. 이달 27일, 28일에 네, 네. 사장단 회의를 해요. 네. 끝장 토론. 끝장 토론이다. 네. 그때는 한번. 모든 주제를 다 놓고 시간 걱정하지 말고 네. 하자. 그래서 아마 지방에 가서 네.
이제 논의를 할 겁니다. 그 FA 제도 FA 제도. 개선에 대한 얘기가 네. 많이 나올 수 주로 있습니다. 이제 주된 게 이제 FA 제도가 네. 주 메인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팬들은 자꾸만 이제 FA에 대한 몸값 음. 관련해서 그러니까 몸값이 너무 치솟는다. 실력에 비해서 몸값이 너무 이게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선수들은 그걸 뭐 못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계속 있어요. 있다 보니까 팬들께서 이렇게 되면 외국인 쿼트를 늘려라. 네. 근데 그건 좀 하긴 뭐 선수협이 받아들이지도 않겠지만 네. 구단 쪽에서도 뭐 마냥 그걸 또 찬성하는 목소리만 또 아니던데요. 뭐 비용 문제라든지 네, 여러 네. 가지 그건 굉장히 어려운 어렵죠. 저 문제입니다만 많이 데리고 오는 건 좋다. 와서 육성시키고 네, 단지 3명만 네네네. 출전하게 하자든지 네. 뭐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네. 좀 유연하게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유연하게. 네. 여기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네. 하나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지금 원투펀치를 해갖고 네. 외국인 투수가 1선발, 2선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한국 사람들이 3, 4, 5선발을 하고 지금 있는데 그렇죠. 다. 이건 그냥 놔두면 네. 5년 되고 10년 되면은 한국은 매일 뒤에 있는 투수만 할 거냐. 뭐 김강현, 양현종 빼곤 다 예, 거의 다뭐 그렇다. 오히려 경제학에 자꾸 제가 경제학 공부해서 경제학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경제학에 인펀트 인더스트리 아규먼트라고 유치산업 보호론이 있어요. 처음에는 조금 모자라더라도 자꾸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보호해줘야 네, 그런 아이디어도 있어서 오히려 저 외국인 선수를 3명 출전이 아니라 2명 출전으로 바꾸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투수와 관련해서 언제 우리가 투수를 기를 것이냐. 그러니까는 유치산업보호론처럼 조금 저 국내 투수를 갖다가 키워내는 방법을 강구하자. 그 중에 하나가 외국인 투수 2명이 아니라 1명만 하셔서 단기에서는 팬들을 위해서 네네. 뭐 극단적으로 네. 외국인 선수 무지하게 많이 데려오는 게 좋을지 모르지만 좀 길게 보자면은 우리 야구 선수들 좀 저 키워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자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네. 저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장님, 그 이번에 이제 공인구 좀 소당이 좀 있긴 있었지만, 그죠? 시즌 초에 계속 이제 겸사를 했는데 이게 뭐 불합격 나와서 네, 1차에서는 불합격이 좀 네. 있었고 2차에서는 좀 나아졌고 좀 근데 이제 곧 3차 검사를 네. 앞두고 있습니다만 이걸 갖다가 분명히 저 우리 팬들이 알아주셔야 할 거는 네네. 이 공인구를 갖다 바꾼 거는 네. 뭐 타고 투저를 좀 네. 고쳐보자 하는 것도 있지만 네네. 우리가 앞으로 국제 대회가 많이 있는데 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저 사용하는 공하고 비슷한 걸 사용해야 되지 않겠냐 네. 그런 취지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정착 네. 단계에 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세 번째도 불합격되면 이 퇴출인데 이 업체 이거 어떻게 되냐? 저는 그렇게 안 될 스카이라. 거라고 스카이라. 보는데 저도 사실 좀 불안해요 이게. 네. 저 그쪽도 되게 노력을 한다고 듣긴 그럼. 들었는데 이거 룰이란 거 있지 않습니까? 세 번이면 댕강인데. 처음에 반발 기술을 저 낮추자 그러니까 네. 미세한 기술인데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저는 2차에서도 네. 뭐 거의 성공적이었고 3차에서는 잘 될 거라고 그냥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기다려 보세요. 3차도 한번 봐야 되겠네. 뭐 전반적으로 조금 우리 리그가 좀 활기를 조금 잃은 것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관중도 보니까 지금 8% 정도 마이너스인데 네. 올해는 좀 800만 관중이 조금 어렵다. 그렇게 조금 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나. 제 입으로 800만 원 얻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아유, 쉽지 않지만 쉽진 지금 않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첫째로는 사람들이 아직 시작 안 하는 것이 네. 경기가 너무 나빠요. 전체적 경기. 네, 그래서 우리 경기. 젊은이들이 예를 들어서 데이트를 하러 간다고 하면은 뭐 얼마 들겠습니까? 5, 6만 원 들지 않겠습니까? 티켓도 사야 되고 가서 치맥도 좀 사 먹어야 되고 또 그게 또 뭐 일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서 못 오는 경우도 있고 네. 전력 평준화가 안 된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하위 팀들이 관중을 많이 동원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인기 팀으로 분류됐던 팀들, 네. 예, 그 팀들, 그 그죠? 팀들이 네. 여기 수도권에 와서 막 플레이해야 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많이 볼 텐데. 원정 관중 동원력이 제일 뭐 1등이라는 뭐 기아, 그죠? 하나, 네. 롯데 이런 팀들이 네, 좀 바닥을 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만 네. 저 관중을 많이 동원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경기를 보여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네. 또 같은 야구도 과거에는 가서 직접 보거나 또는 TV로 봤는데 지금은 사실- 이른바 뉴미디어로 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게 매체가 많이 좀 다양해졌죠. 제가 제일 처음 취임할 때는 1,000만 명 관중도 더 돼야 되지 그렇게 않겠냐. 말씀하셨죠. 제가 처음에 총재님 처음에 인터뷰 제가 이제 같이 할 때 그때 말씀하셨던 부분도 기억이 나는데 이제
우리가 자석 점유율이 아직까지 조금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래서 한번 1,000만을 향해서 좀 달려가야 된다 이렇게도 글쎄, 말씀. 그래서 이제 하나도 큰 야구장 만들고 네, NC도 네. 이미 만들었고 네. 또 잠실도 많이 고친다면 네. 그렇게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사실 우리 리그가 뭐 총재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은 그래도 이 관중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그 뭐랄까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가치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야구장에 관중들이 또 많이 와서 즐기고 하셔야지 또 이것이 또 기본 원동력이 돼서 또 시청률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TV로 이렇게 보면 좀 관중석이 좀 횡하면 그러니까 보는 맛이 좀 다운된다 그러나요? 꽉득 차서 응원하시는 네. 건 TV로 봐도 좀 막 흥이 막 나는 거 저만 맞- 그런지 저는 좀 많이 맞습니다. 그렇던데요. 근데 이건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지만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지금 야구가 조금 쇠퇴하고 있어요. 미국이 평균 관중 연령이 57세라 그러고 네, 미국은 조금 미국도 좀 줄어들고 일본도 근데 좀 일본은 이번에 좀 관중이 오히려 좀 더 늘어서 일본 야구가 좀 또 제가 아는 일본 사람들은 가까운 장래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는데 오죽하면 미국이 네. 저 야구를 외국에서 출하려고 저 보스턴 레드삭스하고 뉴욕 양키스 정규 게임 네, 런던에서 런던에서 했죠. 할 정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많은 방법을 전부 강구해야 되겠다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일본하고 이제 한일 관계가 많이 좀 경색이 돼서 지금 전전긍긍 약간 좀 그런 그러니까 국민 감정이란 부분을 뭐 전혀 이거 다 너무 잘 아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좀 큰일인데 뭐 리그 사무국 차원에서 뭐 이걸 뭐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예, 아직까지 그냥 우리가 네. 비공식적으로 저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스프링 캠프라든지 네네. 마무리 게임이라든지 교육 리그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 심지어는 네. 저 프리미어 리그 결승전 일본 가서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도 또 있습니다. 도쿄 올림픽 가지 말라까지 올림픽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있는데. 네, 맞아요. 야구 쪽도 너무 좀 고민이 많다. 고민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조금 네, 한번 네. 드리고 KBO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의견이 팬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가시지 않고 저도 야구 기자를 좀 20년 약간 넘게 했지만은 한 번도 이 KBO에 긍정적인 여론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팬들께서 한 번도 이제 그런 건 아직 안 주셨는데 심기일전하겠다 이렇게 또 하고 이제 클린 베이스볼도 많이 이야기를 또 하고 일정 부분 좀 불편한 그런 일도 있기도 했었고요. 또 국민들 앞에 또 사과의 말씀도 총재께서 한번 드리시기도 했는데 여기 있잖아요. 바깥에서 봤더니 네. 다른 운동하고 비교해서가 아니라 야구는 정말 이 성스러운 건데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했는데 여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 예, 뭐 도박이라든지 예, 승부 조작이라든지 예, 이런 걸 보고는 네. 야 너무 안타깝다 해서 제가 클린 베이스볼을 취임사에서 예. 강조를 했습니다. 하셨죠. 작년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교육을 좀 해야 되고 우리 교육이 KBO에서 필요하다. 교육을 해야 되고 교육 받고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교육 받고 학교 오히려. 교육부터 잘 받고 온 사람들을 KBO에서 교육해야 잘 되지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은 또 잘 받지 않았는데 여기 와서 교육한다고 잘 될 것이냐 하는 의문은 있는 건 사실이지만 현실의 현실대로 인정하되 KBO에서는 저 예방 교육을 열심히 하고 솜방망이 징계를 하지 않고 강력 징계를 하겠다 해서 이제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강력 징계로 바꿨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 이제 뭐 굉장히 무거워요. 이 음주운전 징계만 놓고 보면 거의 뭐 어떤 리그보다도 강력한 징계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이 또 계속. 뭐 저는 그 야구를 너무 사랑하고 야구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비판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심기일전이면 이런 것도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과거에 야구를 그냥 좋아하기만 했지 그 야구에 관한 국민의 정서는 잘 읽지 못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시안 게임과 관련해서도 특히 선수 선발과 관련해서도 제가 국민 정서를 좀 만약에 읽었더라면은 좀 이렇게 하라고 제안도 하고 했었을 텐데 그게 못한 것이 안타까운 것도 있고 전임 감독제에 대해서도 네. 그 국회에서 저를 부를 때 네. 솔직히 처음에는 안 가려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니 국회가 무슨 KBO 커미셔너를 불러 이렇게 했었는데 또 주위에서 그래도 국회에서 부르면 가야 되는 거다. 그리고 가서 뭐 좀 떳떳하게 얘기하지 그러냐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회에서 부른 목적이 야구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의견을 들어보고자 했었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얘기했죠. 그리고 우리 상비건도 없는데 무슨 전임 감독제가 필요하냐. 그러나
저 프리미어 리그도 있고 또 도쿄올림픽도 있어서 전임 감독제는 당분간 유지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또 저쪽 국회의원이 그 다음 질문 넘어가는 바람에 말 못했는지 그래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작년에 올스타 게임 갔을 네네. 때 미국에 네. 그 로버트 맨프레드가 우리 내년에 작년 얘기입니다. 네네. 런던에서 6월 말에 레귤러 경기를 잔다. 보스턴하고 뉴욕하고 한다. 거기 꼭 좀 와줘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 어떻게 하면 영어로 why not? 간다 그랬어요. 근데 갔다가 와갖고는 이제 저 혼자 가는 거는 좀 아까운 것 같아서 우리 저 사장들 보고 가실 분 같이 가십시다. 그래서 되는 분은 가고 안 되는 분은 못 가고 그랬는데 가서 야구 2, 3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마케팅이 좀 잘 안 되고 있다는 말들도 있는데 네. 왜 야구만 보냐 축구도 좀 가서 보자. 음. 그래갖고 레알 마드리드 네. 예. 가보고 예, 스페인도. 저 했었습니다. 저는 뭐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재님. 또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뭐 길지도 않네 뭐. 아이고, 그렇죠. 그냥 길게 한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총재님. 감사합니다. 네. 네.